자, 삼국시대의 어떤 사회 뭐뭐뭐뭐를 알아보냐면 우선은 의식주, 뭘 입었고 뭘 먹었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한번 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 삼국시대의 옷차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남녀 모두 저고리와 바지가 기본. 여성의 경우는 잔주름을 넣은 치마, 주름 치마인 거야. 다만 신분에 따라서 어떤 옷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 귀족이나 지배층은 주로 비단, 명주라는 것은 면이면 이런 옷을 입었지만 평민들은 삼배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 이 차이점만 있다라는 거지. 기억하면 의에 대해서는, 즉 의복에 대해서는 크게 기억할 것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식문화에 대해서 평민은 주로 보리, 조, 잡곡을 먹었고 덧토리를 갈아 가루로 만들어 쪄 먹기도, 덧토리 묵 같은 거지. 그러나 귀족들은 뭘 먹었어? 쌀. 쌀은 귀한 곡물이어서 왕과 귀족을 비롯한 지배층만 먹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있어. 당시에는 고추가 전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김치, 이렇게 빨간 김치는 없었다는 거지. 대신 각종 채소로 소금이나 장에 절여서 장아찌 같은 건 있었다는 거지. 또 된장이나 간장 같은 발효식품도 이미 만들어 먹었다. 삼국시대에는 된장, 간장, 고추는 없었으니까 고추장은 없었겠지. 된장, 간장, 장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집은 어땠냐? 자, 고대인의 집, 당연히 빈부가 확실히 드러날 거야. 왕과 귀족과 지배층은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서 살았고 기와가 등장한다. 기와를 얹은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평민들은 나무 기둥으로 조성한 틀에 볏집이나 소숫대, 흙 반죽으로 벽을 만든 뒤 밀집이나 갈대, 풀 등으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에서 살았다라는 거고, 온돌의 초기 형태가 이 삼국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문화 중에서 무덤, 고부는 또 어떤가 보자. 고대 사람들은 현세의 생활이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배층은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어.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저택이라고 믿었던 까닭에 죽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껴묵거리, 심지어 시종을 함께 나중에 순장의 이 관습은 없어진다. 근데 삼국시대 초기에는 등장해 순장하였다. 이처럼 고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현생과 이어지는 삶을 사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의 전파 이후 점차 변화해서 고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후장과 순장 풍습이 사라졌다. 자, 고분이 크기가 줄어들고 순장 풍습이 사라진 건 어떤 변화 이후? 불교의 전파 이후. 그래서 당시 삼국시대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고분 벽화에서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고구려는 초기 고분 벽화가 생활 풍속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 또 불교가 퍼지면서 불교와 관련된 것, 연꽃 같은 것, 이런 장식 무늬가 유행이었어. 그러다가 후기에 이르면 도교의 영향을 받아. 신선이라든지 이런 거야. 그리고 현실에는 없는 판타지적인 동물, 청룡, 용이야 용, 백호, 하얀 호랑이, 주작, 현무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벽 전체에 그려 넣었어. 도교의 영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분벽화 초기에는 어디의 영향? 불교의 영향. 후기에는 어디의 영향? 도교. 자, 고분의 양식은 또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걸 보면 서로 조상이 같은지 틀린지도 알 수가 있어. 고구려에는 초기에,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 돌을 무지막지하게 얹었어. 원래는 내부가 구덩이식이었으나 이후 돌방,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내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다음에 돌을 쌓았어, 돌무지를. 그런데 나중에는 돌로, 그러니까 내부를 구덩이를 판 것까지는 같아. 근데 거기다가 돌로 방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돌을 무지막지하게 쌓는다. 이런 형태로 달라졌다는 거지. 이 무렵 흙 무덤이 점차 유행하였는데 안에는 굴식 돌방,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쌓은 다음에 여기에다 굴을 판다라는 거야. 그리고 굴 내부로 들어가서 뭐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방을 마련해서 이 안에 시신을 두었다. 이 입구만 막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굴이 잘 될까 안 될까? 도굴이 잘 돼. 즉 무덤 도둑들이 이 돌만 치우고 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었던 뭐 높은 사람들이 떼묵거리로 넣은 금은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굴해 내서 팔기 쉬웠겠지. 그래서 고구려 유물이나 이런 곳에 고구려나 백제의 유물들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다 도굴당해가지고. 따라서 흙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한다. 굴식 돌방 무덤 가운데 일부는 내부에 벽화를 그려넣기도 하였다. 자, 고구려는 기억하면 좋겠어. 초기에는 뭐 돌무지 무덤. 그러다가 점차 뭘로 바뀐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백제는 어땠는지 보자. 백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이었다. 왜? 후손들이잖아. 고구려에서 내려온 애들이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무덤 양식이 처음에 같아. 백제 왕실이 고구려에서 유리하였음을 보여준다. 웅진천도 후에도 굴식 돌방 무덤. 자, 후기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지. 그러다가 한 번 더 바뀌어, 백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 나타나. 이 대표적인 게 문영왕릉이다. 그래서 얘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 신라는 좀 달라. 어떻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되어 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구조가 밑에 나와. 돌무지 덧널 무덤은 우선은 나무 널로 방을 만드는 거야. 안에 지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이제 시신을 넣는 상자와 껴묵거리 상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이걸 넣은 상태에서 아예 돌로 덮어. 돌로 덮고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도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을 파고 들어가서 돌을 또 치우고 이 안에 있는 나무 덧널을 빼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얘가 무너질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도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유물전, 삼국시대 유물전에 가면 이렇게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대부분 신라 거야.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도굴이 어려웠으니까 고분에 금관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다시 얘도 바뀌었다. 이렇게. 왜? 고구려하고 친했다 그랬잖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자, 그러면 가야는 어땠냐? 넓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러니까 돌을 널었다라는 뜻이야. 돌 덧널.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렇게 널어서 판판하게 만든 거야. 를 설치한 구덩이식 돌 덧널 무덤을 주로 만들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뀌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무덤 양식은 거의 흡사하지. 모두 마지막은 굴식 돌방 무덤이야.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게 고구려 백제는 똑같고 마지막에 백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 하나 더해진 거고 모두들 마지막은 뭐였다? 굴식 돌방 무덤이었다 라는 거다.